숨이 가빴다. 환청이 들리고 땅이 꿈틀댔다. 그래도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해발 5,895m, 아프리카 대륙 킬리만자로 정상. 영원히 다다를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극지. 우리는 기어이 그 도도한 콧날을 밟았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았다. 검은 대륙 아프리카가 숭배하는 신의 얼굴, 그 빛나는 흰 산을 보았다. 불과 100년 전까지 아무도 믿지 않았던 적도의 만년설.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자연의 역사였다. 그러나 킬리만자로는 인간을 향해 제신비가 노출되는 것을 결코 길게 허락하지 않았다. 아프리카의 검은 종족들이 오랜 기간 경이와 두려움으로 마주해온 전설의 봉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떠다 밀었다. 지난 2월 취재팀은 적도의 흰산 킬리만자로를 찾아 아프리카로 갔다. 검고 뜨겁고 거대한 대륙 아프리카는 하나의 긴 지구대에 의해 동서로 갈라져 있다. 수백만 년 전 어느 날 격렬하고도 극적인 지각 운동으로 생겨난 지구 표면의 거대한 틈, 그레이트 리프트 밸리다. 총 연장 6,000km, 탄자니아, 케냐를 지나 홍해까지 뻗은 동아프리카 지구대에는 수많은 봉우리와 고원과 분화구가 널려 있다. 대폭발의 흔적이다. 이제 동요는 끝난 듯도 보이지만 아직도 끓고 있는 활화산과 휴화산도 있다. 그 모두를 턱 밑에 거느린 우두머리 산이 바로 킬리만자로다. 그레이트 리프트 밸리 내에서, 아니 아프리카 대륙을 총망라해 가장 높고 가장 위험 있는 산. 케냐의 암보셀리에서 바라본 킬리만자로는 첫눈에 우리를 매혹시켰다. 평원의 검은 종족들에게 저 흰산의 존재는 과연 어떤 것일까? 킬리만자로는 아프리카 토착어로 빛나는 산이라는 뜻이다. 산이라기보다 차라리 하나의 신이며 조상일 봉우리. 거기가 우리의 갈 곳이다. 아프리카 드넓은 평원은 인간의 대지이기 이전의 야생 동물들의 에덴이다.
에덴에서 맨 처음 우리를 반긴 것은 한가한 코끼리 때 늘정한 걸음마가 태평하다. 킬리만자로가 대지에 베푼 은혜다. 그러나 이 야성의 세계에는 손등과 바닥처럼 공존하는 평화와 공포가 있다. 그들은 서로 먹고 먹힌다. 애당초 얼룩말을 쓰러뜨린 것은 독수리가 아니었을 것이다. 사냥의 수고는 맹수들의 목. 생존을 위해서는 강해지거나 아니면 약삭발라야 한다는 것이 야생의 질서다. 그 척박하고 위험이 가득한 대지에도 인간은 산다. 케냐와 탄자니아의 접경지대 초원을 마치 야성의 일부인 듯 떠도는 유목민 마사이족. 마사이족에게는 국경의 개념이 없다. 그것이 케냐 땅이든 탄자니아 땅이든 아랑곳 않고 다만 목초지를 따라 이동할 뿐이다. 아프리카의 200여 종족 가운데 가장 호전적이며 배타적이라고 알려진 그들이 낯선 이방인들을 위해 기꺼이 길을 내준 것은 예상 밖의 일이었다. 힘이 있어 보냐? 이거 절대 이거 봐. 야, 그거 봐. 그러나 마을로 들어서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인간이 아닌 자연의 거부였다. 몇 번이나 헛바퀴를 굴린 뒤에야 문명은 가까스로 마사이 초원의 언덕을 넘었다. 언덕 아래 오목한 초록빛 땅. 그곳에 고립을 자초한 원시의 세계가 숨어 있었다. Hello. Jumbo. Sofa. How are you? 호기심 가득한 아이들은 뜻밖의 구경거리를 만나 좋아라 하고 Nanti masuk sini doi. Emil 동안에 ada 속이. 우리를 마중한 마사이 전사들은 작은 선물 하나에도 사람 좋게 웃었다. 그들이 한국이란 나라를 몰라도 복주머니와 하회탈의 의미를 알 리 없어도 순수한 인간 대 인간의 교감은 싹튼 셈이다. 마사이족은 본래 다른 부족과의 교류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농토에 정착시키려는 정부 정책에도 전혀 관심이 없다. 할아버지 쪽부터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쪽부터 내려온 전통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명예다. 불을 피우는 것은 특히 성스러운 일이며 또한 생존을 위한 기술이다. 불씨를 원천으로 우리가 오늘날의 문명을 일으켰다면 마사이족은 그 문명의 씨를 아직 씨앗인 채로 간직하고 있는 셈이다. 삶을 주도하는 것은 남성이다. 부족의 명예를 위해 싸우는 일이 최대 미덕인 마사이 전사들은 용맹을 시험하기 위해 수시로 전투 훈련을 한다. 엄연한 약속 대련이지만 필사적이다. 그들에게는 대지에 가득한 위험으로부터 부족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총으로 무장한 서양 노예 상인들로부터 칼과 창만으로 자유를 지켜낸 역사도 있다.
진정한 전사의 대열에 끼는 것은 마사이 소년들의 꿈. 모란이라 불리는 소년 전사들은 고참 전사로부터 용맹과 인내를 배운다. 어리지만 혹독한 시련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통 12살이 되면 무작정 초원으로 내몰리는 것이 시련의 시작이다. 그곳에서 4, 5년간 아무런 도움 없이 맹수와 싸우고 사냥하는 등 킬리만자로를 겹겹이 둘러싼 야성과의 대결에서 살아남는 기술을 터득하는 것이다. 할례를 하는 것은 초원에서 청년이 되어 돌아온 뒤의 일. 마을 장로들의 결정에 따라 의식이 행해진다. 청년은 고통을 참음으로써 비로소 무한대의 자유와 함께 전사의 자격을 부여받는다. 고통의 의식을 치른 뒤 할례받은 자는 소 정맥에서 뽑아낸 생피에 우유를 타서 마신다. 거기에는 피를 보충시킨다는 단순한 의미와 함께 전사로 거듭났음을 인정하는 포상의 뜻이 담겨 있다. 유목민인 마사이족에게 가축은 그들 자신의 목숨 다음으로 소중한 재산이다. 특히 소는 젖과 피와 고기를 제공할 뿐 아니라 살 집을 짓는 데 보탬이 되기도 한다. 나뭇가지와 마른 풀로 뼈대를 엮고 소똥을 이겨 바르는 집. 보마가 대대로 내려온 마사이 전통 가옥이다. 왜 하필 소똥일까 싶지만 달리 재료가 없다. 그나마 나름대로 보온 기능에서 맹수를 막는 방어 기능까지 다각도로 고려한 벙어리 장갑식 움막이 마사이 최선의 주거 형태다. 동아프리카 지구대의 척박한 화산지대. 혹독한 환경과 투쟁하는 데 익숙한 마사이족에게도 자연이 베푸는 혜택은 있다. 어우. 야, 이게 아직도 밑에 화산 활동이 있다는 증거네. 유황 냄새와 함께 뜨거운 증기가 솟는 분출구를 그들은 위대한 산 킬리만자로 신의 축복이라 여긴다. 그곳에서 신의 입김을 쐬면 신의 소리를 들으면 병이 낫는다고 마사이족은 믿는다. 그것이 다만 과학적인 찜질 효과라는 사실은 그들에게 중요하지가 않다. 우리는 그들의 순박한 믿음을 존중했다. 마사이 마을에서의 하루하루는 그렇게 저물었다. 조금은 좀 문명대가 조금 묻은 것 같아. 그렇지, 이쪽은 아무래도 좀 묻었겠냐? 네. 시계를 차고 있는데 시계가 안 가. 그래, 대부분 시계가 안 가. 시계들이 안 가고 여자들은 역시 또 피하더라고요. 사진 찍어. 취재 나흘째. 마을이 아침부터 들뜨고 있었다. 결혼식이 있는 날이라 했다. 얼굴에 붉은 칠을 하는 것은 마사이의 오래된 관습이다. 그것은 현란한 원색의 옷과 어울리는 치장인 동시에 언제 맞닥뜨릴지 모를 맹수들로부터 목숨을 지키는 방패의 기능을 한다. 오카라 불리는 물감은 땅에서 캐는 광물성 물질에 동물의 기름을 타서 만든 것으로 피처럼 붉고 독특한 냄새를 풍긴다. 오카를 온몸에 칠하면 그 특유의 냄새 때문에
맹수나 독충이 접근하기를 아예 단념한다는 것이다. 킬리만자로라는 야성의 환경이 만들어낸 문화다. 그런 마사이족의 손에도 어느샌가 거울과 시계 같은 문명의 파편이 건너가 있다. 그것이 어딘지 겉돈다는 느낌은 우리만의 편견일까? 치장 끝낸 전사들이 운수 사나운 양 한 마리를 끌고 나간다. 잔치 음식에 쓸 희생양이다. 경사가 있다고 해서 소나 양을 한꺼번에 여러 마리씩 춘내지는 않는다. 독특한 건 도살 방법이다. 칼을 대기 전에 피가 심장으로 몰리도록 질식부터 시킨다. 죽이기 전에 물이 귀해서일까?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고기나 기름보다도 뜨거운 피. 피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신성한 음료다.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서 전사들이 격렬하게 뛰어오른다. 다른 부족이나 맹수들을 만났을 때 상대방 길을 꺾기 위한 동작이라는 마사이 전사 춤. 이날 춤파는 결혼식의 식전 여흥 같은 것이다. 마사이족의 결혼 제도는 일부 다처제다. 한 남자가 보통 3명의 아내를 거느린다. 사냥과 전투가 일상이었던 그 옛날, 살아남는 남자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생겼으리라고 짐작되는 관습이다. 그러나 결혼식 날의 신부가 생애 가장 호사스럽기는 다른 어느 문명 세계와 다를 바 없다. 불타는 태양과 원색 대지를 닮아서 한껏 화려한 빛깔의 옷 단칼을 해입혀 딸을 시집 보내는 어머니 마음도 마찬가지다. 구경꾼들 시선이 따가워 수줍게 고개 숙인 신부. 같은 마을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가는 것뿐이지만 부모 품을 떠나기가 못내 서운한 듯 그녀는 걸음을 아낀다. 달리 번잡하고 호들갑스러운 절차는 없다. 신랑이 마련한 신방으로 다소곳이 따라 들어가는 것으로 결혼식은 막을 내린다. 이제 노동할 것, 아이를 많이 낳을 것, 그리하여 킬리만자로의 아들 용감한 전사를 길러낼 것이 끊임없이 세습되어 온 마사이 딸들의 미덕이다. 언제였을까? 이토록 광대한 땅에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얼마나 먼 과거의 일일까? 우리는 의문의 해답을 찾아서 국경을 넘었다. 그것은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달리는 한 지점, 올드바이 계곡에 있었다. 올두바이, 거의 400만 년 동안 인류 탄생의 비밀을 감추고 있었던 골짜기. 흙더미 위에 초라하게 서 있는 비 하나가 이곳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보이세이 진잔트로푸스라는 긴 학명을 가진 직립원인의 고향임을 말해준다.
두개골은 계곡의 지층과 지층 사이에 박제된 채 누워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400만 년 세월을 건너와 동아프리카 리프트밸리가 인류의 요람임을 증언했다. 올드바이 계곡을 두 발로 걸어다녔던 최초의 생명이며 우리들 인류의 선조인 진잔트로푸스. 그는 오늘날 아프리카의 자부심이다.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산 킬리만자로를 둘러싸고 그렇게 수백만 년 자연과 인간이 어울려온 성스러운 공동체 그레이트 리프트 밸리를 축으로 이동했다. 응고롱고로는 깊이가 700m, 직경이 20km에 달하는 분화구다. 사람들은 이 거대한 분화구를 아프리카의 마지막 낙원이라 부른다. 천연 울타리를 둘러치고 있어서 완벽하게 독립된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보호구 안에는 사자와 버팔로, 얼룩말과 누, 코뿔소, 하마 등 아프리카 대륙에 서식하는 모든 야생동물이 다 있다. 단 한 가지 기린만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른 대륙 혹은 아프리카 다른 곳에 사는 야생동물들이 지구 환경과 인간의 박해로 멸종 위기를 겪는 데 비하면 응고롱고로는 분명 킬리만자로가 각별한 사랑으로 보호하는 천국이다. 그러나 천국의 나날도 언제나 평화롭지만은 않다. 치열하고도 냉엄한 생존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버팔로 한 마리를 통째로 뜯고 있는 사자 가족이 카메라에 잡혔다. 일찍이 왕국을 평천화한 제왕은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만찬을 즐긴다. 피냄새에 군침을 흘리며 주변을 서성대는 족속들. 독수리와 하이에나 그리고 자칼은 사자가 먹다 남은 찌꺼기를 치우는 초원의 청소부. 그들은 제왕의 식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린다. 그런데 우리가 청소부들의 동태를 주시하는 사이 사자는 버팔로를 새끼들 곁으로 끌어다 놓았다. 한 끼쯤 더 먹을 심산이다. 하이에나와 자칼은 헛물만 켜다가 돌아섰다. 눈물겨운 위계 질서다. 평화와 투쟁, 죽음과 생존,
이 모든 질서의 순환을 관장하는 위대한 산은 대체 얼마나 근엄한 얼굴을 하고 있을까? 탄자니아 사람들은 이 왕국의 늙은 표범들이 죽을 때가 되면 킬리만자로 눈 덮인 정상을 향해 길을 떠난다고 했다. 우리는 킬리만자로 등정의 전진기지인 아루시아를 향해서 응고롱고로를 떠났다. 아루시아는 어쩌면 킬리만자로 덕을 가장 많이 보는 도시다. 원시와 근대가 뒤섞여 있는 아루시아에는 관광객과 등반객 유치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또한 사회주의지만 최근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 온 도시가 활기에 넘친다. 지리적으로 정확히 아프리카의 배꼽에 해당하는 아루시아 시인의 복판에는 중앙탑이 서 있다. 우리의 눈길을 끈 것은 탑보다도 주변에 진을 친 한국 기업들의 간판. 그 낯익은 이름들이 새삼 반가웠다. 킬리만자로는 이미 아프리카인만의 대지는 아니었다. 아루시아를 벗어나자마자 거대한 산괴가 시선을 가로막았다. 적도의 흰산 킬리만자로다. 누가, 언제, 왜 저 아득한 정상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은 것일까? 등정을 앞둔 취재팀 귀에 솔깃한 정보 하나가 입수됐다. 킬리만자로를 최초로 등정한 노인이 살아있다는 것이었다. 언제나 아득하게 우러러만 보던 신과 만난 최초의 아프리칸. 그가 바로 125살 라우오 할아버지다. 노인이 독일인 탐험가 한스 메이와 함께 그 흰산에 간 것은 1889년. 그 전까지 현지인들은 킬리만자로의 신이 정상에 오르는 것을 막는다고 믿었다. 그리고 유럽인들은 불타는 대지 적도에 만년설을 뒤집어 쓴 산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했었다. 위험을 무릅쓴 두 사람의 등정으로 신화는 잠들고 만년설은 깨어났다. 그로부터 100년, 킬리만자로가 인간을 향해 터준 길 입구 마랑구에서는 수많은 라오시들이 또 다른 한스 메이어들을 기다린다. 어느새 짐을 지고 산을 오르내리는 것이 생계가 된 포터들이다. 등반객에게는 좋은 안내자와 노련한 짐꾼을 만나는 것도 행운인데 포터 선발은 수석 가이드 케네디의 고유 권한이다. 등반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도 그가 진다. 언제나 필요한 인원보다 지원자가 더 많다. 지원자들은 케네디가 자기를 뽑아주기를 고대한다. 그리고 일거리를 따낼 때마다 그것을 킬리만자로의 은혜로 여긴다. 수십 번 혹은 수백 번씩 킬리만자로를 올랐던 산사람들의 희비는 이 쪽지 하나로 허망하게 엇갈린다. 공원관리법이 정한 대로 3명의 가이드와 20명의 포터가 합류. 일행은 28명으로 늘었다.
정상까지 가는 길은 여러 갈래다. 우리가 택한 것은 만다라, 호롬보, 킵으로 이어지는 마랑구 코스. 산의 무릎 아랫부분엔 치렁치렁한 열대 정글이 자리를 잡고 있다. 평원에서 혹은 분화구 안에서 본 자연과는 또 다른 원시의 늪. 산 꼭대기 빙하 녹은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이룬 생명수가 정글의 나무와 동물들을 키운다. 킬리만자로는 부드러운 치마폭을 펼쳐놓고 이 모든 생명을 감싸 안는 어머니인 셈이다. 마랑구 게이트를 출발한 지 6시간. 기슭에서 오두막 하나가 우리를 반겼다. 해발 2,700m 만다라 산장이다. 겨우 시작일 뿐인데 하루 해가 길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위치해 있는 곳이 만다라 산장입니다. 고도는 2,700m요. 예. 여기서부터 이 점선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여기 호롬보 산장, 호롬보 산장의 고도는 3,700입니다. 오늘 현재 고도를 올려칠 곳이 1,000m로 올려치기 때문에 아마추어인 취재팀에게 에베레스트 등정 경험이 있는 산악인 좌우진 씨의 도움은 절대적이었다. 좌우진 씨가 조만간 닥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고소 증세가 우리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다. 늦춰서 7시간에서 8시간가량 걸리면서까지도 천천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소 적응이 폴레 폴레, 천천히 천천히라는 뜻의 원주민 말이다. 해발 2,800m 관목지도로 들어서면서 포터들은 끊임없이 폴레 폴레를 외쳐댔다. 서두르면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는 산. 그들은 한 걸음 다가설 때마다 주문처럼 폴레 폴레를 외우고 자기도 모르게 외경심에 가득 찬 노래를 부른다. 들것에 실려 내려오는 고산병 환자는 킬리만자로가 결코 자만으로 정복할 대상이 아님을 침묵으로 가르치며 우리 곁을 스쳐갔다. 산에서 나이를 먹은 포터들이라고 정상까지의 길이 항상 만만한 것은 아닐 터였다. 15살 때부터 짐꾼 노릇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렸다는 키나보 씨는 이날 불행하다. 포터 1인당 짐의 무게가 보통 15kg 정도인데 덜컥 30kg짜리 발전기가 걸린 것이다. 30년 뼈대 굵은 포터 경력에도 불구하고 키나보 씨는 자꾸만 뒤처졌다. Kilimanjaro ni mamrefu sana. Kilimanjaro, Kilimanjaro, Kilimanjaro. Kilimanjaro ni mamrefu. 만다라에서 제2관문인 호롬보 산장까지는 날씨 변화가 심한 곳이다. 예측하는 건 무의미하다. Ewe nyoka, ewe nyoka, ewe nyoka. Ewe nyoka, mbona wanizunguka? Kilimanjaro, Kilimanjaro, Kilimanjaro.
산이 스스로 조화를 부리는 듯 구름을 칭칭 감고 있다가 어느 순간 걷어내기를 반복한다. 제2봉 마웬지의 실체를 보는 것만으로도 인간은 킬리만자로라는 거대한 자연의 위험에 충분히 압도당한다. 낮은 산자락에서 그것을 늘 올려다보며 살아온 사람들에게도 마웬지는 단지 바위 덩어리가 아니라 살아서 말하는 봉우리였다. 우리는 점점 말을 잃어가고 있었다. 극한 상황이 멀지 않은 듯했다. 모두가 기진해가는 늦은 오후에야 호롬보 산장이 나타났다. 호롬보 산장에서는 주봉 키보의 빛나는 정수리가 한눈에 들어온다. 눈을 맞추는 순간 나약해지려던 의지가 다시 솟구쳤다. 도달하고야 말리라. 실제로 동난 기력을 보충해준 건 고추장과 김치. 그 매운맛이야말로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인지도 모른다. 등반 사흘째, 키보는 구름장막으로 얼굴을 가렸다. 비밀 많은 처녀처럼 그는 여간에서 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쉽사리 길을 열어주지 않는 키보 등정을 미루고 우리는 일단 마웬지 봉으로 갔다. 호롬보에서 마웬지에 이르는 길에는 비교적 완만한 경사의 관목숲이 펼쳐져 있다. 거기에는 용암도 없고 바위도 없다. 바싹 마른 토양에서도 질기게 버티는 풀들, 킬리만자로가 허락한 생명만이 산다. 불행히도 마웬지마저 배를 쓰고 우리가 꼭대기까지 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키보의 노여움을 사서 머리에 큰 혹을 갖게 됐다는 마웬지. 진묵기의 화라산으로 분류되는 키보와 달리 죽어버린 사화산. 마웬지는 언제든 다시 용암을 토해낼지 모를 키보를 두려운 눈으로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직도 분화구에서 간혹 유황 냄새가 퍼지는 키보를 오르기 위해 우리는 키보 산장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호롬보를 출발하기 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폴레 폴레, 천천히 천천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그 말의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 사이에도 포터들은 4,000m 가까운 고도도 아랑곳 않고 관목숲에 흩어져 땔감을 구했다. 그들은 산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얻는 데 익숙하다. 말라붙은 나무뿌리 하나도 산이 자신들을 위해 준비해둔 선물이라고 믿는다. 만일 킬리만자로가 이를 주지 않았더라면 도둑이 됐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하여 믿고 따르고 숭배하는 위대한 봉우리. 하지만 그들은 또한 그 산을 두려워한다. 먼 조상 때부터 전해져온 전설 때문이다. If you have something like a tradition, if you visit there, sometimes they call your name, and when you answer them, you will die, and when you will be to the highest altitude, so something is coming to the head, and you feeling sometimes you feeling very very angry. So this is normally, and every years, two peoples they are die, foreigners and the African. 성난 킬리만자로가 죽음을 부를 때마다 그들은 이곳 후니카 분화구에 올라 소중한 가축을 제물로 바친다. 후니카 분화구는 킬리만자로의 의지에 사는 사람들의 거룩한 성지인 것이다. 우기의 킬리만자로는 자주 구름을 만들고 수시로 비를 뿌린다. 이 비조차도 인간에 대한 산의 거부의사는 아닐까. 잦은 비에도 불구하고 고도 4,200m에 있는 마지막 샘물을 지나고 나면 더 이상 고여있거나 흐르는 물을 볼 수가 없다. 그것은 곧 그 위로는 생명이 없다는 뜻이다. (4,200m에서) 5,000m에 이르는 킬리만자로의 가슴은 황량한 고산성 사막이다. 태양이 이글댈 때면 심한 증발과 방사, 그리고 밤낮의 극단적인 온도 변화로 등반객을 괴롭히는 곳. 킬리만자로는 태양 대신 무거운 안개와 빗발로 우리를 시험했다. 한계가 느껴지기 시작한 것은 4,400m 지점.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팍팍한 킬리만자로는 심한 두통과 호흡 곤란, 환각 등으로 우리를 시험했다. (4,500m를) 넘어서면서 산은 채찍을 눈으로 바꾸었고 우리에게 계속 고행을 요구했다. 왜 가는지, 어디가 끝인지 눈속이 마치 꿈속 같다. 4,750m 가까스로 안긴 킬리만자로의 심장부 키보 산장 앞엔 거짓말처럼 엷은 해가 걸려 있었다. 우리는 오두막에 쓰러져 고산병과 싸웠다. 심하면 폐에 물이 찬다는 폐수종으로까지 번져 생명을 빼앗아가는 무서운 적.
키보 산장에서는 고산비용을 이기지 못해 정상 등정을 포기, 들것에 실려 후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우리의 안내자들도 어느새 그 사태를 대비하고 있었다. 해마다 10,000명 이상의 등반객이 킬리만자로 만년설의 신비에 이끌려 와서는 태양열 전지로 불을 밝히고 빗물을 받아 쓰는 이 산장에 머문다. 그러나 그중 절반은 만년설을 보지 못한 채 들것에 실려서 혹은 걸어서 되돌아간다. 산장 내부에는 세계 각 나라에서 드높은 꿈을 안고 킬리만자로까지 왔던 이들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들 중 누가 만년설의 발자국을 찍었는지, 누가 들것에 실려 허망한 하산을 해야만 했는지는 모를 일이다. 산이 우리를 거부하지 않기만 희망하면서 건너편 마웬지를 바라보고 고산비용과 씨름한 지 이틀째. 한밤중이 되기를 기다려 전열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포터 중 건강한 5명만을 선발, 키보봉 정상을 향해 떠났다. 키보의 새끼봉우리인 길만 포인트까지 5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급경사의 용암숲, 그것도 한치 발 아래조차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5시간은 5년처럼 길었다. 산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를, 그리고 그 부름에 대답하지 않기를 빌었다. Ewe Mungu Baba Mwenyezi, wabariki watu wote wanaopanda katika mlima huo wa Kilimanjaro, ili tuweze kurudi kwa usalama na amani na upendo. 에웨 문고 바바 바르케 파밀리아 차가족 보터들 입에서는 흡사 주술과도 같은 가락이 저절로 흘러나온다. 노래 속에는 킬리만자로를 고결한 신으로 여기는 믿음이 배어 있다. 오랜 세월에 걸쳐 굳건하게 다져진 그 신앙의 힘에 우리도 함께 의지하고 싶었다. 키보봉은 갈수록 더 큰 시련을 요구했다. 목숨을 건 강행이었다. 발목에 천근 쇳덩이라도 단 것처럼 걸음이 무거웠다. 주저앉아 쉬는 빈도가 잦아졌다. 그러다 고산병에 걸린 포터 한 명이 끝내 의지를 허물고 말았다. You can go alone. 수년 동안이나 품 안에 감싸고 받아들여온 그를 되돌려보내는 것으로 킬리만자로는 거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증명했다. 극단적인 고통의 순간마다 아껴서 마시는 인공산소 한 모금이 꿀처럼 달았다. 칼날 같은 바람과 추위 속에서 우리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른 듯 했다.
해발 5,685m, 길만스 포인트. 그저 찬란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킬리만자로 최고봉 키보는 엄청난 고통을 대가로 받아내고서야 대면을 허락했다. 마웬지가 발 아래였다. 태양이 달고 놓은 대륙. 그러나 얼어붙은 지붕 꼭대기까지는 아직도 먼 길. 늙은 표범은 왜 이 높은 곳까지 기어올라 굳이 킬리만자로의 빙하에 제 몸을 묻었을까? 안내자는 그 수수께끼를 이렇게 풀었다. 산이 그를 불렀을 것이라고. 그러나 모든 생명의 흔적은 사라지고 표범은 보이지 않았다. 포토들이 주저앉고 우리가 창백한 로봇처럼 돌 사이를 기우뚱거리다가 그냥 들어 누울 수밖에 없었던 거기가 정상이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체 무엇을 감추려고 그토록 매몰차게 우리를 거부했는지 키보는 말하지 않았다. 더 오를 곳이 없는 꼭대기 우후루 피크. 해발 5,895m.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정상. 언젠가 굴뚝이 다시 깨어나 으르렁거릴 것이라는 분화구는 굳게 입을 남은 용암과 얼음의 사막이었다. 아무도 믿지 않았던 적도의 만년설. 그러나 이제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킬리만자로의 숭고한 역사. 마사이 초원에서 인류의 요람으로 다시 생명의 대지로, 그렇게 동아프리카 지구대를 수천 킬로나 돌아서 우리가 본 것은 그 땅의 인간이 숭배하지 않을 수 없는 산, 아니 신이었다. 차디찬 얼굴 뒤에 자애로움을 감춘 신. 킬리만자로가 지닌 또 다른 얼굴 하나를 만난 것은 낮은 산비탈 차가족 마을에서였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풍요였고 평화였다. 차가족은 떠돌지 않는다. 다투지도 않는다. 킬리만자로가 베풀어 놓은 비옥한 대지에서 1년 내에 수확되는 농작물이
그들이 누리는 풍요와 평화의 미천이다. 바나나는 그중 귀한 먹을 것이다. 껍질 벗긴 바나나를 고기와 섞어서 항아리 같은 솥에 넣고 바나나 잎으로 주둥이를 싼 뒤 뭉근한 불에 끓이는 게 차가족의 전통 요리법. 바나나에 관한 한 허투루 버릴 게 없다. 줄기로는 집을 짓고 껍질로는 그들의 소중한 재산인 소를 키운다. 오래오래 끓여서 푹 퍼진 바나나죽 응토리. 그 야릇한 맛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다. 오로지 킬리만자로의 신을 달래는 제사 때나 축제 때만 빚는다는 바나나 술 음배지. 그들은 우리를 위해 술독을 채웠고 우리를 위해 술독을 비웠다. 킬리만자로가 허락한 사랑이었다. 흥겹고 정 많고 순한 차가족의 농부와 바나나죽을 쑤던 여인. 거친 대지로부터 용맹을 강요받는 마사의 전사와 솥동집을 짓던 여인. 우리는 그들을 떠났다. Kilimanj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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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맘레 포사나. 그러나 그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는 산은 영원토록 그곳에 있을 것이다. 숭고한 킬리만자로, 빛나는 흰 산. Namawenzi mlimamre fusana. Ewe nyoka, ewe nyoka, ewe nyoka, ewe nyoka, mbona wanizunguka? Kilimanj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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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limamre fusana. Namawenzi, Namawenzi, Namawenzi.